안녕하세요. 91년생 예비파이어조 예파입니다. 오늘은 ISA 개편안에 따른 저의 투자 방법의 변경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초 ISA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발표되자마자 모두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가입 대상이나 세제 혜택, 투자 대상은 변한 것이 없으나 납입 한도의 2월이 없어졌고 투자 기간도 무제한 연장 가능해서 최대 5년까지만 연장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납입 한도의 경우 이전에는 매년 2천만원씩 입금 한도가 생기고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남은 한도가 2월 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원의 한도 중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올해 남은 한도 1,000만원에 내년에 새로 생기는 한도 2천만원이 합쳐져 총 3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올해 1,000만원만 납부하게 되면 내년에는 3천만원이 아닌 다시 금액이 초기화되어 2천만원만 납부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투자 기간은 이전에는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었고 이후 원하는 만큼 연장하면서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5년마다 계좌를 정산하며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투자 기간을 줄이는 것은 세금을 걷겠다는 측면에서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납입 한도의 2월을 막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인데요. 이는 다음에 설명할 생산적 금융 ISA로 가입을 유도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간단히 말하면 국내 전용 ISA입니다. 혜택으로는 이자, 배당세, 전액 비과세가 있고 청년형의 경우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또한 투자 대상이 국내 상품으로만 정해져 있고 투자 기간이 10년이어서 납입 한도 연간 2천만원씩 총액 2억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서도 연간 한도 2월을 막아놨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원래 비과세이므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배당률 5%를 감안하였을 때 일반 ISA와 비교하면 2천만원씩 3년 동안의 이자가 600만원 나오고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대한 세금 36만원을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의 10%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를 받으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과세 구간이 16.5% 구간일 것입니다. 그럼 2천만원 납입 시 10%인 200만원이 소득공제되고 과세 구간 16.5%를 적용하면 총 33만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 비율만 보면 연금저축을 따라오지 못하는데요. 연금저축 600만원에 ISA 2천만원까지 1년에 2,6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도 파이어를 하겠다고 차도 안 사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1년에 3천만원을 겨우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차도 끌고 자취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혜택은 다 받을 수도 없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ISA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자산을 저율과세, 분리과세 받으면서 과세 이연 시키는 게 목표인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자산만 투자 가능하므로 이점이 더욱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볼 만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국내 주식 배당주 혹은 예금만 하던 분들이라면 이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저에게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의 ISA는 만기가 2034년입니다.
개설 후 3년이 지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10년을 연장하였는데 앞으로 이렇게 정책이 변할 줄 모르고 다음에 또 연장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게 패착이었습니다. 투자 기간의 경우 기존 계좌에 소급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지는 않아서 기존에 100년으로 연장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요. 물론 투자 기간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저의 경우 8년 후에는 얄짤없이 ISA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예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에게 큰 시련은 바로 납입 한도의 2월 불가 조항입니다. 현재 저의 ISA는 납입 가능 금액이 1,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어차피 ISA에서는 나스닥 레버리지만 투자하고 있어서 제가 정한 선까지 나스닥이 떨어지면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납입 한도 2월이 없어지게 되면 내년에 이 1,900만원의 한도가 사라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5개월 동안 1,9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납입 한도 2월 불가 조항은 기존에 개설되었던 계좌에도 소급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저축펀드에 넣던 125만원과 금현물 계좌에 넣던 50만원을 ISA 계좌에 넣어서 유사 상품을 구매할 예정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상금 500만원과 코스피 커버드콜에서 나오는 분배금 대략 70만원 정도를 12월까지 넣으면 대충 1,7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75만원도 같이 ISA에 넣고 싶은데 현재 한국 시장에 상장된 코인 ETF가 있는지 공부가 필요하고 만약 있다면 이쪽으로 같이 투자할 생각입니다. 누구를 위한 ISA 계정인지 참으로 아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미 하겠다고 발표가 났고 확정은 아니라지만 어지간한 반발이 아닌 이상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변경되는 환경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것밖에 없으니 우선 올해 납입 한도를 다 채우는 것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번 오키나와 여행을 갔을 때 소비를 덜 하고 좀 절약할 걸 그랬네요. 내년 추석에는 이탈리아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내년 초에 구매할지 조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현 시점에서 ISA의 개편안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자 재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매년 2월 되는 금액이 없어지는 것이지 매년 2천만원의 한도는 계속 생겨나는 것이라서 1억을 채우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기에 더 복잡해졌는데요. 재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원래대로 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매년 2천만원 한도가 5년 이후에는 안 생기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최대한 남은 금액을 다 넣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SA 개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각자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